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바로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바로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는 사용 안 하고 그냥 육성으로 해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크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제가 강의하면서 좀 질문 사항이 있다든지 혹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설명회 끝나고 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중2, 중3 과정 이제 사회 역사 개강 안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의 소개란인데요.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국풍 이천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치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넘기겠습니다. 너무 쑥스러운 작업이라 보시면 이제 바로 중3부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연결해서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수요조차 잠깐만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현재 지금 자녀분이 초등생이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초등생분. 네. 한번 여쭤볼게요. 초등생 분이시라면 지금 현재 몇 학년 정도 될까요? 5학년이요. 혹시 몇 학년이지? 네, 몇 학년이시죠? 저할까요? 4학년이요. 적어도 4, 5, 6학년이래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이 중등 교육과정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고선미 원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 초등 교육과정이 중등 교육과정에 연관이 되고 또 중등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그대로 고등 교육과정에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명백한 사실이니까 제가 이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3 과정인데요. 혹시 중3 학부모님들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중3. 그렇죠. 중3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지금 역사랑 사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 과목 설명드릴 건데요. 사회 과목은 크게 정치 파트,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쟁점 사항들을 다 추려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 대비하면서 아이들과 이미 진행을 해봤었는데 혹시 어머님들 헌법재판소 아시나요? 네, 헌법재판소라는 건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는 1심, 2심, 3심에 속하는 이 신급 제도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정치 파트에서 요새 아이들이 이것까지 배우고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재판관이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3명이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의 일부분 중에 하나고요. 경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수요라는 것은 공급이라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한 설명 혹은 수요 공급의 곡선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얼마만큼 변하는 양상을 가지는지 이런 고차원적인 개념도 중3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의 파트들이 중3 사회 과정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내신 대비를 위해서 좀 더 고득점을 받고 싶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배워두셔야 나중에 고등교육과정에 되면 고1 통합사회라는 내신 과목이 또 신설이 됩니다. 이 과목 역시 단위수가 보통 3단위에서 많게는 4단위로 책정이 되는데요.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 과정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단위수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6단입니다. 6단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시든 수시로 대학을 가시든 그 단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내신 대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연계되고 고등교육과정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시사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토들이요.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가 성인이 되고 아이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독립적인 자아로 형성이 됐을 때 어른들끼리 만났을 때도 상식적인 수준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세 가지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좀 더 상식 수준도 높이고 내신도 당장 높일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고등교육과정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계뿐만 아니라 대치 쪽의 어머님들은요. 보통 이 과정을 초등에서 이제 선행 과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 중등사회의 역사로 머리 아프기 싫다. 내 아이는. 그래서 초등 5학년이나 6학년쯤에서 선행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국영수에 집중하고 싶다. 혹은 나머지는 인강으로 돌리는 거죠. 네, 이런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회 역사 과목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니까요. 이렇게 가등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는 수능 선택 과목에 연계가 됩니다. 수능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생활과 윤리,
뭐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여러 가지의 9개의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이런 과목들과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역사입니다. 중3 역사는 어머니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3 역사 자체가 한국사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1학기 중심입니다. 1학기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의 정책부터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까지가 바로 1학기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3 역사를 근현대사 중심으로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한 학년 뒤에 고1 내신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중3 내신 과목에 대한 대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중3 역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고1 한국사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에 수능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저는 중등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 3탄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능 한국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 학생 중에서 실화입니다. 한 학생이 이제 뭐 사탐 같은 경우에 1등급, 2등급 정도가 나오고 이제 국영수도 1등급, 2등급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게 죄송합니다. 국어가 2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이 친구가 정시로 5일을 했는데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인가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능 한국사에 버린 거예요. 이 수능 한국사의 편배 기준이 절대평가거든요. 5등급 이상부터는 이제 지원 자격이 되고 4등급 이상부터는 또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고 이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고대 같은 경우는 3등급 이상 이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되면 아무리 국영수 사탐에서 2, 1 이런 식의 점수가 나와도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수능이 끝나고 이제 1월달에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가 울더라고요. 재수한다고 이제 러셀 쪽에 이제 재수반을 갔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프죠, 슬프죠, 저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수능 한국사에 대한 연계 가능성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시면 이제 역사 과목에 대한 설명이 드렸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혹시 중학교 2학년 자녀분을 둔 어머님들 계실까요? 네, 여기 계시군요. 네,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중3이랑 좀 다릅니다. 중학교 2학년은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계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은 동양사 및 서양사, 그다음 서양사뿐만 아니라 뭐 아메리카사, 뭐 동남아시아사, 서아시아사, 이슬람 이런 모든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배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어머님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아시리아, 조로아스터교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똑같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단어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난이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를 제가 충족시켜 드릴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만족해하고 수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단순하게 암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왕조별 변천사의 특징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격려와 복려를 주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욕이 훨씬 더 가중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저랑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 300문제 정도 풀거든요. 그렇게 풀고 이제 시험장에 가면 뭐 어렵지 않게 96점, 100점 다 저에게 결과 보고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뭐 중학교 2학년 역사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이거 역시 고등 문과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사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목차입니다. 네, 중3 사회 목차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학교가 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파트랑 이 파트가 이제 정치 파트거든요. 이 정치 파트가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시험법,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이번 기말고사 시험법에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 중계중학교, 을지중학교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중계중학교랑 을지중학교는 거의 100%의 확률로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에 있는 분량이 여기까지 같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중과 을지중은 특히 이 1단원과 2단원에 대한 선행 내용도 알아야 하는 게 정말 급선무이죠. 뭐 나머지 학교들은 일단은 안 본다. 안 봐요. 네.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들은 이제 대개 3단원, 그다음에 4단원까지가 보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5단원부터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학생들에게 수요조사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학교 공지사항을 보고 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상 시험 범위는 빨간색 체크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역사 시험 범위다. 역사로 지금 현재 1단원이 바로 이겁니다. 흥선대원군부터 일제시대 전까지예요. 그다음 2단원 같은 경우에 민족운동이라는 것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광복 직전까지고요. 3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가 완전한 현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마다 다르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드렸고요. 넘어가시면 중학교 2학년 세계사 목차 과정입니다. 이제 1단원 같은 경우가 좀 쉬운 파트인데요. 이제 고대 문명에 있어서 4대 문명, 그 다음에 구석기, 신석기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 로마, 뭐 혹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춘추정시대 보통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아마 높은 확률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계중과 을지중은 당연히 1단원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 빨간색 파트는 이제 서양사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혹은 게르만 쪽의 대이동부터 이제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 어려운 걸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이거 암기한다고 되냐고요? 절대 암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고요. 3단원도 높은 확률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예상 시험 범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렇게 세계사 시험 범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의 특징입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 특징은 이거는 이제 저의 문제풀이 비법인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으로 옳은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것에 대한 국가대표예요. 옳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는 국가대표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요. 아이들이 옳은 설명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만 보고 바로 전투적으로 지문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선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택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전 줄여서 선지라고 하고요. 그 선지 위에를 제시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전투적으로 문제만 읽고 바로 선지 분석이 들어가요. 출제자가 의도한 건 제시문에 나타나는데 본인의 상식 속에 전투력 속에서 녹아나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수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점 자체를 완전히 교정시킵니다. 이 교정 작업은 단순하게 사회 역사 과목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어 과목이나 심지어는 영어 과목에도 그대로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께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머님들, 특정 사건의 배경은 어떤 걸까요? 배경은요. 시간 순으로 봤을 때 특정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은 이전 사건일까요? 이후 사건일까요? 이전이거든요. 특정 사건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그럼 영향은요. 상식적으로 그 특정 사건 기준으로 이후 사건일까요? 이전 사건일까요? 이유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그리고 본인은 공부했는데 왜 안 나올까? 라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 긁어부스럼에 그 어깨가 가려운 그런 통증들을 제가 긁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적화 강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수업은 암기 아닙니다. 암기면 제가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흥미 유발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의 꽁트입니다. 하나의 꽁트인데 그 꽁트가 아이들이 시험 기간까지 지속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판서 또한 굉장히 도식화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제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를 동시 진행한다. 뭐 이것은 이제 문제를 풀고 같이 개념 설명,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인데요. 지금 저의 강의는 일주일에 2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한계점을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항상 고개를 끄덕이고요. 항상 이해를 합니다. 제가 봐도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가령 아이가 일요일날 저의 수업을 듣는 친구라면 월, 화, 수, 목, 금 복습이 안 돼 있고 저를 일요일날 만나게 되잖아요. 학습량의 20%밖에 기억을 못해요. 복습을 안 한다는 조건 속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주 3회 복습 원칙이다. 너희들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쟤는 모른다. 하지만 원칙을 정하자. 너희들 만약에 월수금이 시간이 된다면 월수금 화목토 중에서 월수금이 시간이 난다면 딴 거 필요 없다. 월수금만큼은 쌤이랑 약속하자. 너가 중학교 2학년이면 너는 중학교 2학년 세계사의 내용을 월수금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푸는 거다. 그러면 일요일날 저의 정규 강의 듣고요. 월요일날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력 병력들이 계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고요. 월수금 간의 노출 속에서 일요일날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날요. 저는 그냥 수업 안 합니다. 11시 수업이면요. 10시 50분까지 통화시킵니다. 그러면 10시 50분부터 10분 동안 문제를 푸는 거죠. 전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투에 대한 내용은 순전히 서랍형으로 100%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직접 타이핑 쳐서 내고 있습니다. 전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어머님들께 주간 테스트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작업들은 지금 계신 이제 조교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수업은 매 주마다 주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부모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뭐 20문제 중에서 결과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18문제가 맞았다. 아, 그럼 우리 아이 잘하고 있구나. 20문제 중에서 12개 맞았다. 그러면 저도 긴장하고 어머니도 동시에 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소통이죠. 어머님이 적어도 상태를 알아야 제가 나중에 상담 드릴 때도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러모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판서인데요. 지금 이건 지금 고1 통합사의 판서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여기 지금 기후에 대한 설명인데 이 기후에 대한 설명도 이게 좀 약간 깔끔하게 도식화된 설명으로 아이들의 이해를 좀 많이 돕고 있고요. 보시면 판서 예시는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간 테스트 예시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28번, 28번까지 구성이 되네요. 보시고 아이들이 10시 50분까지 온다. 11시 수사 시작반이면 10시 50분까지 착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 제가 낸 거고요. 이렇게 서랍형으로 낼 때 있고 뭐 고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저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제 조교님이 저랑 같이 하는 작업인데 아이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아이디거든요. 이거 제가 좀 조교님이랑 이야기해서 나온 결과인데 한 통으로 보냅니다. 결과 원래는 이름으로 보내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아이디 보시면 뭐 최지 이 친구는 아예 실명을 그냥 자신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다람쥐, 우주 최강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런 친구를 위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아이의 실력 테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죠. 어머니께서도 이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뭐 공지사항 같은 건 제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중간고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100점이 나오고 90점대, 80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거의 90점대더라고요. 80점대가 나온 친구들은 이제 어머님과 통화했을 때 좀 어느 정도의 좀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또 시스템적인 피드백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대다수 학생들이 그래도 이게 선생님의 맛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높은 성적으로 결과를 증명하면 저의 존재 자체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전 이 맛에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갈구기로 해요. 근데 그런 점들은 어머니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체벌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좀 꾸짖음이 있습니다. 보통 여학생들은 막상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시험 기간 2주 전부터 제가 좀 빡세게 들어가면 본인들도 수긍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 결과 보고까지 말씀드렸고요. 교재 안내입니다. 중학교 2학년 교재 안내, 중학교 3학년 교재 안내가 되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계중 어머니랑 을지중 어머니분들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계중과 을지중학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역사 과정이 보통은 한국사인데 특이하게 이 학교들은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가 반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2-1이 아니라 2-2로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 안내, 교재는 실질적으로 주교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저의 주교재는 아이들의 필기 노트, 즉 저의 판서가 되고요. 그냥 이 교재는 오히려 부교재가 됩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다는 거 어머니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표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설명드릴게요. 11시부터 1시까지 매주 일요일날 역사가 수업이 되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뭐 아이들이 밥 먹고 오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바로 2시부터 4시까지는 중3, 4의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이진도. 이 특이진도 친구들은 세계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사진 찍으시죠.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 11시 1시가 아닙니다.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특이진도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진도반 현재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더 수월하고 저도 수월하겠죠. 이런 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시간표가 되겠고요. 어머님들 죄송하지만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저도 이제 시간에 좀 구애받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빠른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두 개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11시부터 1시랑 일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로 이상이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좀 수요가 많고 학생 수가 많아져서 여기에 지금 20명, 여기에 한 18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에게도 안 좋고 이제 학생에게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가 구애하고 있거든요. 애들아, 너네 지금 기회야. 여기로 가면은 너희들은 사실상 과외나 다름없어. 라고 지금 한창 얘기 중인데 막상 아이들은 변동하고 싶어도 지금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과 합의해야겠지만 9시, 11시 반은 뭐 특이 진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입생 위주로 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8일 날 개강을 했고 현재 3주차까지 했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말에 4주차가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듣지 못한 학생들은 제가 따로 녹화본을 이제 찍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 DC가 돼서 데스크 쪽에서 아마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되실 것 같고요. 네, 특이진도 특강 안 됩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중이나 을지중학교도 중간고사를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원부터 2단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 점을 저도 알고 있고 이제 학원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독단적으로 단기 특강이라든지 뭐 보충설이라든지 뭐 아직은 기획 단계니까 제가 수요조사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따로 편성을 드릴 겁니다. 등록하시는 순간 재학생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1단원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드시 책임질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제가 강남이나 뭐 대치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실제로 이걸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주 3회 복습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원칙에 대해서 어머니들께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고 제가 잠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한 여학생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저는 뭐지? 내가 비속어로 썼나? 아닌데 철저한 시스템 속에 많은데 뭐지?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선생님 주 3회 복습 원칙 왜 얘기하셨어요? 라고 저한테 되게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들? 본인은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주 3회가 아니라 주 5회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왜 불특정 다수 아이들한테 자기의 노하우를 공유하냐 이거죠. 저는 그거 보고 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한테는 생존권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전교권이 그 친구가 실제로 전교권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한테 그게 생존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제 다그치면서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안다. 하지만 우리 반은 우리 반 속에서 끝나면 되는 거지 너무 병전자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이 됐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주 3회 복습 원칙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 3회 복습 원칙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전교 10등 안에, 전교 5등 안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점 받은 친구들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게요. 내 아이가 100점 맞잖아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100점인데 105점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의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하기 좀 너무 자극적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100점을 잃고 싶지 않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쾌감, 그 카타르시스, 그걸 아이들이 느껴요. 특히 요새 아이들은요 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3회 복습 원칙이 전제가 안 되면요 고득점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시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 3회 복습 원칙을 매 시간마다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지겨워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면 중등부 과정, 역사랑 사회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